챕터 6-4 26년간의 결론. 동사의 의미는 뒤가 결정한다.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보는 시각. 무음간 1편의 그 마지막 시간,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각, 이게 6-2 타동사와 자동사를 보는 시각, 이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타동사와 자동사 구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걸 다시 잘 이해를 해내고 나면 요 오늘 배울 6-4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이 구별하는 시각에 대한 것도 정립하기가 쉽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요 6-4 마지막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꺾이는 게 바로 이 불완전 동사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차근차근 저랑 함께 해보시면 굳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개념을 마스터했다라는 건 이미 무문관 2권에서 실전 문제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오늘 수업을 잘 이해하시면 진일보한 겁니다. 보시죠. 앞서 3형식 설명할 때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온다. 그것까지는 당연히 알아.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서술어 뒤에 목적어 나왔다? 이렇게는 안 써 있잖아요. 이건 목적어다. 이건 서술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품사밖에 없다고 그랬죠.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목적어야. 그럴 테니까 이건 타동사로 썼겠네. 그러면 타동사스럽게 해석을 해라. 그는 그렸다. 그림을. 그녀는 마셨다. 약간의 물을. 그녀는 썼다. 편지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왔어.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라는 이거 부사라고 그랬죠. 이 every가 마다란 뜻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매우 깔끔하게. 이거 부사입니다. 밤새 동안. 이거 부사예요. 모든 밤이 아니라 밤새도록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부사입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알아놓고 넘어가라고 했었죠. 뒤에 부사가 나왔지 명사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그냥 이 동사들은 자동사네. 여기서는 썼다인데 여기서는 필기한다. 그는 깔끔하게 필기한다 정도로. 여기서는 읽는다인데 S가 없으니까, 동사 S가 없으니까 과거겠죠. 그녀는 읽었다 책을. 이건 또 부사요. 2번. 여기까지만 보면 3형식이죠. 형식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일단 따라만 오셔도 돼요.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읽었다 책을 인데 뒤에 부사가 나왔네. 명사가 아니잖아. 목적어가 아니겠네. 그녀는 읽는다도 좋지만 독서한다. 자기 전에. 이렇게. 침대 전에는 안 될 테니까. 이게 왜 자기 전에인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왜 부사인지,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아니구나. 명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자동사겠네. 그럼 자동사스럽게 설명하고 해석도 하고 이해도 해보자. 이거였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흔히 자동사로 알고 있죠. 그는 달린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이죠. 근데 그녀는 달린다. 잠깐만. 뒤에 명사 구가 있네. 단어가 2개 이상 있으면 구라고 그랬죠. 이건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명사 구입니다. 어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명사일 테죠. 그러면 타동사인가 봐. 목적어니까. 그러면 뜻이 바뀌겠네. 그녀는 운영한다. 작은 가게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의 뜻이 바뀔 때도 있다. 심지어. 이건 학년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일반 성인들이 보는 토익, 오픽, 탭스, GTLF, 토플 이런 거에 거론된다. 아니면 대놓고 문법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설명 했었죠. 여기까지가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별한다. 아니면 뭐 개념을 바꾼다.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데 저는 이걸 시각이라고 했죠. 타동사 나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즉 타동사 나왔어. 그럼 뒤에 명사 나와야 돼. 이라는 1원칙을 반드시 익혀 놓되 타동사로 알고 있었던 단어인데 뒤에 목적어가 즉 명사가 없네. 그럼 자동사스럽게 해석을 바꿔야지. 이게 2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뒤를 보고. 그래서 영어 단어장 외울 때 이게 달리다, 운영하다 이 두 가지 뜻 자체만을 외우는 건 정말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많이들 얘기하죠. 바보야, 단어를 외워야지. 단어가 핵심이야. 맞는 말이야. 1단계에서 맞는 말이야, 이건. 근데 이 단어가 몇 형식, 궁극적으로 뒤에 뭐가 나왔느냐를 봄에 따라 달리다, 운영하다라는 뜻이 달라진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법이 근간을 이루는 상태가 아니면 이 단어 뜻만 외워서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단어가 문제야. 단어 좀 외워. 일견 맞는 말이나 또 한편으로 그 말 있죠. 영어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일견 맞는 말이나 그거 합쳐서 야, 단어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니까 알아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 돌아가는 말이죠.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개념을 캐치해냅니까? 어휘 외울 때 문법을 감안하고 그렇게 외운 뜻을 해석할 때 반영하며 구태여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문법을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살짝 비틀어서 응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꼭 이 영상으로 성취하셨으면 합니다. 꼭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어입니다. 일단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뒤에 주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1형식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be, feel, seem, look임에도 불구하고, 즉 불완전 동사 4인방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가 없네요. 그러면 이건 이 순간에 완전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뜻이 바뀌죠. 동사의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뜻이 바뀝니다. 숲, 숲가 있다. 이건요, 서술어 뒤에 뭐가 있죠 지금. 그럼 보어를 의심하는 겁니다. be, feel, seem, look의 동사가 나왔고 뒤에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나오면 그게 보어라고 했었는데요. 뜨거운, 이거 형용사 보어입니다. 그러면 상태자를 붙여서 해석하는 걸 일단 습관으로 해라.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숲이 뜨거운 상태이다.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명사 보어도 됩니다.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럼 뒤를 본능적으로 살피죠.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 보어겠죠. be, feel, seem, look. 일단 이형식 동사니까요. 명사 보어는 주어의 일치 해석할 때 나의 형제는 학생이다. 명사 보어가 나오면 주어의 일치,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주어의 상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동사 뒤에 뭐가 나왔는데 그 나온 게 부사라면 부사구, 문장에서 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수식어. 이건 문법적으로 안 중요한 거. 즉 문법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여전히 숲은 있다. 완전 동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파악하라고 했었죠. 테이블 위에 수식어. 이게 왜 수식어 곧 부사인지 예문을 들어가면서 많이 연습을 해야 체득이 됩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요. 그래서 무문관 2권에서 정말 질릴 정도로 다루니까 이게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건 수식어야. 부사 구.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요 문장 구성성분인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의 뜻은 있다. 이때의 뜻은 이다. 이 뒤에 나오는 걸 봐서 앞에 동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났으면 완전 동사인지 불완전 동사인지 그에 따라서 뜻을 바꿔라. 여기까지는 자동사, 타동사의 성격 개념과 똑같죠. 근데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들 일단 예로 들어봤는데 서술어 자리에 불완전 동사가 들어갔고 뒤를 보니까 다 품사가 형용사죠. 나는 추위를 느낀다 아닙니다. 상태자 꼭 붙이라고 그랬죠. cold, 추운이요. 나는 추운 상태로 느낀다. 를 붙이면 안 되죠. 그럼 목적어죠. 추운 상태로. 그녀는 긴장한 상태로 느낀다. 그 계획은 단순한 상태로 보인다. 이 문제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아니, 어려워 보인다고 단순해 보인다는데 지금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긴 문장이 나올 때까지 이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확한 의미 전달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고3 독해 정도 수준 아니면 뭐 탭스 하다 보면 이게 느껴지는데요. 불과 문관 1권만 끝날 때쯤 돼도 이게 어감이 왜 굳이 상태자를 붙이려고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5형식만 하더라도 벌써 느껴져요. 그거는.
일단 붙여보세요. 너는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그 아이는 졸린 상태로 보인다. 전부 다 형용사 보어가 나온 예문을 들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신경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 도, 불완전, 완전 동사, 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be, feel, seem, look 불완전한 대표적인 동사고요. 그럼 뒤에 나온 건 명사 보어가 아니겠는가? 라고 착안을 해볼 수 있죠. 나 바람으로 느낀다. 바람이라고 느낀다? 바람으로 느낀다. 이거 안 되냐? 이걸 보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만화나 영화처럼 뭐 억지로 말해 보겠습니다. 한번. 의미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뭐 의미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칩시다. 나 바람이라고 느껴. 나 바람으로 느껴. 이게 말이 된다고 할게요. 뭐 바닥바닥 우기면 이게 굳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요. 내가 곧 바람인 거잖아요. 그죠? 나 바람이 된 거라고 느껴. 이거예요, 그냥. 뭐 앞에 뭐 된 거에 해당되는 빙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차치하고 일단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 문장을 놓고 난 바람을 느껴인지 바람이라고 느껴인지 너무 헷갈리지 않느냐. 그래서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요. 이렇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싶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 feel, seem, look 대표적인 우리가 자주 쓰는 불완전한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 보어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걸 문법 책이나 교과서에서는 이제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 feel 플러스 형용사, seem 플러스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면이. 그럼 아까 예문에서처럼 뭐가 된 것처럼 느껴, 뭐뭐인 것처럼 느껴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때 쓰는 게 바로 look like죠. 뭐뭐처럼 보여.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 seem like 뭐뭐처럼 보여. 이렇게요. 뒤에 명사 보호가 나오고 싶다면 like를 붙여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죠. 나오려면 형용사 보호 나와라 그냥. 그래야 명사 보호랑 안 헷갈리니까. 명사 보호 못 나온다. 명사 보호가 나왔어? 아니야. 걔는 목적어로 쓰인 거고 순간 이걸 완전 타동사로 바꿔서 쓴 거란다. 난 느낀다. 바람을 이렇게 가자. 일단 약속을 그렇게 하자. 뭐 당연히 절대적인 룰은 아닌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불완전 동사는 이렇게 씁니다. be, feel, some, look 아닌 다른 거 잠깐 볼까요? 이렇게 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니까.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네. 이런 무조건이죠. 이제 좀 쉬울 거예요. 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잖아요. 이런 무조건 보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형용사는 명사 꾸며야 되는데 지금 꾸밀 명사가 없죠. 그럼 무조건 보호겠죠. 무조건. 되게 쉬워요. 그러면 형용사 보호가 나오면 너무너무 쉽고 실제로 대다수의 보어들은 형용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비동사 할 때 빼고요. 비동사는 뒤에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매우 리드미컬하게 나오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대다수의 불완전 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형용사 나왔어? 아 이거 불완전 동사겠다. 이거 먼저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케이크는 보호 먼저 달콤한 상태로 맛이 난다. 이 숲은 좋은 상태로 냄새가 난다. 일단 익숙치 않으니까 상태자 꼭 붙여서 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것 말 붙여서 조금 더 어색하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뒤에 복잡한 문장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외워놓지 않은 다른 동사들도 불완전 동사로 쓸 수 있고 그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죠. 다시요. 나 긴장한 상태로 느껴. 나는 느낀다 바람을. 삼형식 타동사 불완전한 동사. 이 케이크는 달콤한 상태로 맛이 나. 그는 맛 보았다. 그 숲을 바로 삼형식이죠. 그 숲은 좋은 상태로 냄새난다. 그녀는 냄새 맡았다. 그 꽃을 삼형식이죠. 명사 보어가 나오면 혼선을 빚을 확률이 높기에 명사가 나왔어? 야, 타동사다. 완전 불완전 자타. 물론 불완전 자동사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보어가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죠. 이렇게 성격은 확실히 뭐 동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이건 불완전 동사의 성격을 얘기해서 그냥 제가 불완전 동사라고 한 거고 이건 타동사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타동사 이러고 만 거죠. 그것까지는 언어 통일이 저랑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에요. 복잡하게 하는 게. 별거 아니죠. 차곡차곡 하니까. 정리해보자면 원칙적으로 불완전 동사는 형용사 보어와 명사 보어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둘 다 리드미컬하게 상당히 비슷한 비율로 다 나온 건 비동사, be나 become이나 같은 비동사로 치시면 됩니다. 비동사 정도에 한해서고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 보어가 나오는 게 지배적이다. 왜? 명사 보어가 나오면 얘가 타동사라서 목적어를 쓴 건지 명사 보어를 쓴 건지 헷갈리니까 뒤에 명사 보어는 못 나오고 명사가 나왔다 그럼 일단 타동사로 휙 전환된 삼형식이라고 이해해라. 그래서 왼쪽은 이형식 뭐뭐라고 뭐뭐 상태로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형식이고요. 오른쪽은 뭐뭐 한다 뭐뭐를 뭐뭐 한다 뭐뭐를 뭐뭐 한다 뭐뭐를 이렇게 삼형식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동사를 볼 때마다 자동사, 타동사만 제1 원칙으로 생각하고 먼저 살피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드물게 뜻에 물결이 있어? 그럼 이건 불완전 동사인데 이건 불완전 동사로 쓸 수 있나 보군 정도만 생각하자. 왜? 그걸 바닥바닥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문장 단위에서 뒤에 품사로서 뭐가 나와줬는지만 보면 이 동사의 성격과 더불어 이 동사의 정확한 해석 다 우리는 가능하니까 이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오형식은 정말 쉬워요. 정말로. 구태여 그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거 없이 문간 2권에서 예문을 들어가면서 익숙해지는 걸 빨리 해보도록 하시죠. 이것으로 문간 1권 전체 보어까지의 수업을 일단락 찍겠습니다. 2권을 여기서 계속해서 찍을 수 있을지 이 강의가 클래스 101에서는 한 번에 쫙 찍어놓고 그걸 검수를 거치고 한 번에 쫙 올립니다. 그래서 문간 2권처럼 동영상 수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2권도 올리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게 안 된다면 2권부터는 유튜브에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촬영하자마자 올려야지 강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100강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 번에 다 찍어서 한 번에 다 올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죠. 지금 딱 뭔가 이해가 됐을 때 2권을 빨리 들어가야지 차일피일 미루면 오히려 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열심히 운영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문관 1권 기초 영문법 영작과 직역에 꼭 필요한 필수 영문법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